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데 광주에서요. 경찰 170명이 모였답니다. 김경환 아나운서 왜 그런 거예요? 예, 그만큼 경찰에게는 중요한 사안이었고 심각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마치 조폭 영화가 떠오른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어허. 해당 영상을 보면서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흰색 차량이 골목길 중간에 멈춰 섭니다. 네. 그러더니 서너 명의 건장한 남자가 내려서는 한 차에서 내리는 남자를 다짜고짜 주먹질하고 끌어내립니다. 아이고. 한 명을 폭행하고 있는 거예요, 서너 명이서. 네. 자, 그러더니 이 남성들 들고 있던 흉기로도 이 남성을 마구 때리고 구타를 이어갑니다. 어우, 세상에.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게 대낮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결국 구급차까지 등장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우,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도로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인데 장혜찬 평론가님, 저들은 대체 누굽니까? 네,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국적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집단 폭행이 벌어진 건데요. 어허. 지난 19일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낮인 거죠. 광주의 한 주택가에서 카자흐스탄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 아제르바이잔 출신 외국인 노동자 5명이 이 카자흐스탄 출신 피해자를 끌어내가지고 영상에 보신 것처럼 집단적으로 구타도 하고요. 허벅지에 흉기로 상처도 낸 겁니다. 세상에요. 저렇게 무자비한 행동을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요. 무법천지 이런 상황을 연출했어요. 대한민국이 당신들의 놀이터입니까? 그렇게 우습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대낮에 백주에 저런 짓을 저질러 무법천지 저질러요?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순간이었는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인가 내렸어. 4명이서 내려갖고 그 애를 끄집어 당겨갖고 거기서 이제 싸움을 한 거야. 이제. 그래 형사가 가서 말리는데도 한 사람이 계속 때리더라고요. 이게 한 30명이서 한 사람을 때렸어요. 그래서 형사가 있는 데서 못 때리게 한데도 쫓아와서 다시 때리고 쫓아와서 다시 때리고. 정말 듣기만 해도 살벌합니다.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님, 저들 사이에 대체 무슨 원한 관계가 있던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게 백주 대낮에 가까운 시간이었는데요. 바로 그날 자정쯤에 먼저 카자흐스탄인들이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을 먼저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폭력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흉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또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안갚음 성격으로 바로 당일 오후 4시 20분경에 그 광주의 골목 주택가에서 이런 보복 폭행을 자행한 겁니다. 어디 대한민국 땅에서 백주에 저런 무법천지 보복 범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들 사이에 이런 악감정은 지금 이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국적이 서로 다르잖아요. 네. 혹시 이런 악감정이 오랫동안 쌓인 거예요, 그러면? 작년 8월부터 이게 이 대립이 격화됐다고 하는데 패싸움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하고 아제르바이잔이 원래 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였는데 독립을 한 거죠. 아하. 그 카스피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인데 카스피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약간 좀 국가 간의 감정이 예민한 게 있습니다. 아. 거기다가 이게 종교 문제가 겹치면서 카자흐스탄은 이슬람교, 기독교를 믿는데 네.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서로 사이가 안 좋고 네. 그래서 작년 8월 달부터 서로 이렇게 패싸움도 하고 사이가 안 좋은 와중에 네. 최근 들어서 치정 문제 네. 다 여기에 또 걸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더 불똥이 튀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 왔다는 거죠. 네. 저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또 저 피해자 국가의 나라 외국인 노동자한테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장혜찬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먼저 카자흐스탄인들이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을 때렸고요. 현재까지 사건 경과를 보면 지금 대낮에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카자흐스탄인에게 보복 폭행을 했어요. 네. 그럼 또 당한 카자흐스탄인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네. 아제르바이잔인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보복 폭행에 나설 것이라는 첩보를 경찰에서 입수해서 네. 경찰 특공대와 기동 타격대 170여 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네. 뭐 가스총과 테이저건 등으로 무장을 했고요. 네. 이들이 첩보를 받고 이 조직적으로 폭행에 가담했던 카자흐스탄인들과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을 네. 대거 검거해서 16명을 검거했고 현재 4명에서 5명 정도가 도주를 했는데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땅에서요, 자기들끼리의 어떤 뿌리 깊은 갈등 때문에 이런 무법천지 상황을 연출해요?
우리 대한민국 애꿎은 우리 대한민국 주민들은 무슨 지금 죄입니까? 지금 공포에 불안감에 떨고 있대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죠. 소름 끼친다니까. 일요일 날이면 술을 먹고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술을 많이 먹어버려요. 근데 일요일 날 같은 날 우리 바깥에 잘 안 나가요. 이인철 변호사님, 대한민국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래요. 좋아요. 외국인 노동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요. 저게 그 자기네 나라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걸 왜 모를까요? 근데 이게 전제가 되게 모든 외국인 노동자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일부 노동자 그렇죠, 얘기예요. 네. 일부 외국인 노동자 얘기인데 술 먹고 싸우고 한 40~50명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패싸움 벌인 일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네. 신고가 들어가면 또 막 빨리 도망가고 있다고 해요. 네. 제 생각에는 이런 폭력배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강제 출국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그게 바로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실제로 저곳에 저 인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지역 일대 뭐 서로 집단 폭행이 일어났던 카자흐스탄인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이 인등을 포함해서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 출신의 고려인까지 한 5,0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답니다. 네. 타국에서 지내는 게 뭐 힘들고 쉽지 않을 텐데 서로 도우면 더 좋지 않을까 안타까움이 좀 남습니다. 네. 어쨌든요. 저런 일은 좀 주변 순찰도 강화를 해서요. 주민분들의 불안감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우리 경찰분들, 역시 경찰분들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해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든구라라는 말이 나온다 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김구라 씨가 방송에서 본인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다. 그리고 집에서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는 김구라 씨가 조금 물꼬가 튀었는지 대놓고 이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프로그램에서 여자친구를 자랑하는 모습과 이 여자친구를 위해 선물까지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김구라 씨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네. 하면서 약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꽃을 든구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누군가한테 푹 빠져있다는데 그 누군가는 대체 누굴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 여성분이 네. 연예인이 아니랍니다. 일반인이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나이나 직업이나 이런 게 공개된 건 없고 네. 현재까지 공개된 것은 연하다. 김구라 씨한테. 아하. 그리고 일부 매체에서 뭐 미모가 출중하다 이렇게 보도를 한 매체도 있었는데 네. 그리고 여성분을 만났을 때 이제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 네. 그리고 김구라 씨 아들인 래퍼 그리 네. 어떤 그 아들을 뭐 진작에 만나서 서로 집안 간에 이렇게 뭐 인사를 했다. 그런 내용까지 알려졌습니다. 네. 진지한 교제를 하고 있고 동거를 하고 있다고 고백도 했어요. 하기 쉽지 않은 고백일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랬대요. 이제 저렇게 어렵게 털어놓으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예. 아니 두 사람 보기 좋기만 한데 왜 그동안 숨겨왔던 거야? 이런 질문이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구라 씨가 아마 본인이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을 겪고 아시겠지만 또 이혼의 아픔도 있잖아요. 네. 아들 또 23살이고 나이도 또 51살 뭐 늦은 나이이기도 하니까 네. 이 젊은이들이 하는 그런 동거랑은 다르다. 결혼식 없이 식구들끼리 그냥 조촐하게 식사하게 그렇게 됐다고 부끄러웠다고 했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도 그냥 단순히 뭐 젊은이들끼리 동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같이 살고 그러니까 그 결혼식만 안 하고 혼인신고만 안 했지 사실혼에 가깝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또 좋은 분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김구라 씨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픔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설만 그동안 우리 김구라 씨 예전 모습하면 독설가 막 이렇게 상대방을 좀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독설가 그랬는데 요즘 많이 부드러워진 모습인데 그 이유가 바로 사랑하는 이분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낯설기만 한 김구라 씨가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30송이에요. 네. 많다. 이거는 좋아하시는 분들이신다고 하셨나요? 네, 좋아하는 분. 여자친구분? 여자친구분? 아니야.
여자친구분 것도 하나 사시면 여자친구? 되는데요. 아, 여자친구는 그냥 낯간지러워요. 요거는 근데 이제 여자친구를 주고 이제 뭐 방송에서 그냥 여자친구한테 꽃을 주겠다 뭐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제. 김구라 씨가 네. 이른바 사랑꾼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네. 하는 건데 MBN 예능 촬영을 한 거예요. 네. 예능 속에서 플라워 버킷 챌린지를 한 거예요. 아. 그게 뭐냐면 최근에 졸업식, 입학식 이런 걸 잘 안 하니까 네. 화해 농가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극 중에서 이 꽃을 사는 이 챌린지를 한 건데 이제 꽃을 사니까 그 이제 파시는 분이 여자친구 갖다 드리라고 하니까 김구라 씨가 처음에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듯이 뭐 대면대면하게 그렇게 반응하다가 네. 결국에 마지막에는 여자친구 챙겨준다고 하면서 네. 꽃을 가지고 갔다. 아하. 결국 사랑꾼이었다. 네. 그 이야기가 예능에서 촬영했습니다. 지구방위대 프로그램에서요. 특별히 뉴스파이터에 선처를 베푸신 거예요. 원래 저 방송분요. 저 장면은 내일 모레 나올 방송분인데 저한테 사전 땡겨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지구방위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장혜찬 평론가님, 지금 김구라 씨의 그 여성분 덕분에 김구라 씨가 변한 게 있다면서요? 아침밥이라고 합니다. 아침밥.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사실 젊은 남자분들은 직접 밥 해먹는 게 낯설지 않고 매우 익숙한데 네. 김구라 씨도 50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지내면서 일주일에 4-5번 가는 백반집에서 그동안은 밥을 사 먹었고 아하. 요리를 해놔도 버리기 일쑤고 또 즉석밥 같은 경우를 아들과 함께 아들 동현군과 함께 해먹기 일쑤였다고 하는데 네. 이제 여자친구와 함께 살게 되면서 아침밥을 챙겨 먹게 됐다. 아하. 집밥을 먹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뭐 밥 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따뜻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이런 의미로 김구라 씨가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글쎄요. 50대 돌싱남 그런 김구라 씨한테 아침밥은 그냥 한 공기 단순한 아침밥 한 공기의 그 의미 이상일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금 김구라 씨의 이런 동거 소식, 뭔가 연인이 생겼다는 소식에 모두들 기뻐할 텐데 지금 김수미 씨가 뭔가 이 제안을 했다,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지금. 예, 한 약 4년 전쯤일 겁니다. 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수미 씨가 이제 김구라 씨가 혼자 살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김구라 씨 결혼하면 축의금 1,000만 원 낼게요. 대박. 이런 이제 공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잘 살라고 하는 거다. 내가 네.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김구라 씨가 굉장히 네. 이제 쑥스러워하면서 아유 그러지 마세요. 나 축의금 없는 결혼식 할 거예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다시 회자가 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거 결혼식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인데요? 네. 이러니까 김구라 씨가 내 나이가 51살인데 1,000만 원 받으려고 재혼하겠어요? 이런 반응을 또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김수미 씨 저 약속 지킬까요? 아이고 이 구라야, 내가 그때 했던 말 지금도 기억하냐? 뭐 이렇게 인력없는 몫을 낼까요? 어떻습니까? 김수미 씨의 이 약속이 이미 언론을 이렇게 많이 탔기 때문에 네. 만약에 결혼식을 한다면 지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김수미 씨가 원래 후배들한테 많이 퍼주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정경민 씨 개그우먼 네. 결혼식에 김수미 씨가 못 갔는데 나중에 어디서 만났을 때 즉석에서 100만 원을 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챙겨주기 때문에 더군다나 언론에서 이렇게 공주까지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결혼식을 한다면 아마 지켜질 약속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김구라 씨는 예능인이잖아요. 방송인. 방송에서는 참 괴로워도 웃고 슬퍼도 웃고 계속 웃는 모습이라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도 그 우리 속마음 우리는 잘 몰랐을 거예요. 뒤늦게 속 얘기를 털어놨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네가 공황장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화한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어떤 그 신경정신과의 어떤 그 분턱을 좀 낮게 해줬다. 사실 그 제가 어떤 그 공황의 모습을 우리 저 그리한테 보여준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라 더더욱 기억도 안 나는데 저희가 스파이더맨 보다가 심장이 빨리 뛰어서 이제 저는 그걸 VOD를 다시 보겠다고 하고 중간에 나갔던 기억은 있죠. 약간 저는 이제 그 약간 초기 우울증 같은 그런 증세였죠. 2013년도에 이제 집안에 갑작스러운 그 돌발체 모가
터지면서 분노가 쌓이는 거죠, 분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채무에 대해서 알았다면은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할 텐데 이거는 뭐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어둠 속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한 대 이렇게 툭툭 맞는 기분으로 그냥 오늘 갑자기 비행기를 탔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기분 더러움 훅 다운되는 거야. 사실 공황장애를 알았다는 건 감추고 싶은 비밀일 수도 있잖아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김구라 씨가 여러 방송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비교적 가벼운 어조로 여러 차례 말했는데요. 지금 김구라 씨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이 다른 공황장애 분들한테 많은 위로를 줬다고도 하고 신경정신과를 찾는데도 용기를 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유튜브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돌발 채무로 때문에 계속 한 대 툭툭 맞는 기분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우울 증세가 왔고 비행기를 탔을 때는 이제 본인 표현에 따르면 정말 더러운 기분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디프레스 돼 있었다고 그 당시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김구라 씨는 이제 비교적 이제 방송인 예능이다 보니까 비유 같은 걸 써서 공황장애의 고통, 아픔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비유로 이렇게 하네요. 기분이 훅 하고 급격히 다운된대요. 그리고 거기서 병원에 가서 증상을 얘기했더니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했더니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벌써 걸렸다는 말을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물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만큼 김구라 씨가 자신의 이런 상황을 담담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병원에 가는 걸 앞서 들으셨죠? 문턱을 낮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네. 저런 얘기를 듣고 있던 아들 동영군, 뭐 래퍼 그리로 요즘 더 잘 알려졌습니다만 아들의 마음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들의 마음은 당연히 안 좋았을 것이고 네. 아버지가 결국 그러한 힘든 상황을 겪다가 이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을 텐데 아버지의 심정에서는 또 아들한테 그러한 스트레스를 안긴 게 미안한 거죠. 네. 그때가 동영군, 그러니까 MC 그리가 김동현, 본명은 김동현이고 네. 근데 동영군이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한참 감수성 정말 예민할 질풍노도시기잖아요. 때. 근데 그때 김구라 씨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기자분들이 동영군 학교까지 찾아갔다는 세상에. 거예요. 굉장히 이제 동영군이 그때 좀 상처가 많았고 네. 그런데 지금 그 동영군이 요즘에 하는 이야기가 마음속으로는 그때 아빠를 응원했다라고 하면서 네. 아버지가 겪을 상처를 나는 더 걱정을 했었다. 네. 그리고 김구라 씨가 아들한테 굉장히 미안했었는데 요즘에 그 이제 김동현 군이 MC 그리라고 하는 그 래퍼 네. 힙합 가수가 됐거든요. 네. 신곡을 발표했는데 신곡 제목이 힘입니다. 이게 어허.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힘이 되드리고 싶다. 아하. 그 의미를 담은 노래라고 하니까. 복합적 의미네요. 뭐 그를 뜻하는 힘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네. 아버지의 힘이 돼주겠다라는 아하. 의미도 되기도 하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김구라 씨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김구라 씨를 향한 노래니까 일종의 사부곡입니다. 그 영상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향해 던진 돌들이 대체 왜 그대에게도 가는지 피하지 않고 그대 나를 더 감싸주나요? 안아줄게요. 이제 답이 어떻게 내게 매일 변하지 않고 love me 무거울 텐데 그대 눈빛은 변하지 않네. 김경 아나운서 이번 총선 방송 때 랩 선보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같은 래퍼로서 어때요? 동영군 잘합니까? 굉장히 뛰어난 래퍼입니다. 제가 또 본받고 싶고 네. 존경하고 싶을 정도로 노래가 네. 좋네요. 아하, 네. 그래요.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의 저 친구 같은 우정을 또 쌓아가는 모습도 보기 좋습니다. 늘 우리 곁에 그런 친구 같은 부자지간으로 남아주시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 누군가 나한테 용돈을 꼬박꼬박 꽂아준다면 기분 좋잖아요, 김경 아나운서. 네, 일단 이 여성이 어떠한 사유로 경찰서에 가게 됐는지 이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여성이 경찰서에 와서 무언가를 내미는데요. 꼬깃꼬깃 지폐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내 차량에 누군가 손잡이에
떡과 간식거리들을 묶어놓는다라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세요. 뭔가 지폐를 가리키면서 상황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CCTV 뭐 목소리는 안 잡히니까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 보세요.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뭔가 지폐 그리고 상황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지구대에 와서 상황 설명을 하게 됐을까요? 신고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는 계속하면서 제가 블랙박스를 달았거든요. 해코지를 하는 것 같으면 차를 뭐 이렇게 부수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김경아 아나운서 자신의 차량 손잡이에 저 돌돌만 지폐와 또 먹을거리 이런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떡, 족발까지도 문잡이에 이 손잡이에 달려 있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의아하잖아요. 지폐도 5만 원짜리가 꽂혀 있고. 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됐는데 네. 과연 누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 빨간색 차량에 다가오는 한 할머니, 거동이 약간 불편한 듯 보이는데요. 손잡이 쪽에 무언가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유유히 사라지십니다. 네. 이 들고 왔던 봉지 그리고 지폐를 이 손잡이에다가 끼워놓고 가는 할머니의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네. 정말로 김경아 아나운서 눈 좋아요. 저걸 다 뚜뚜뚜뚜뚜뚜 해서 지금 저 상황을 지금 정확히 지금 묘사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저분이 지금 약간 거동을 불편하시는 걸로 보여요. CCTV 상에서. 근데 저분이 아마 차량에 돈과 뭐 음식을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경찰은 그럼 저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저 어르신을 조사를 했습니까? 장희찬 평론가님? 네, 경찰은 며칠간 탐문을 거쳐서요. 통영시 명정동에 있는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할머니를 이제 드디어 밝혀낸 건데 네. 경찰에서 조사해본 결과 할머니가 차량에 용돈과 음식을 달아놓은 사연이 참 가슴 애틋했습니다. 어허. 아니 근데 그럼 운전자와 저 할머니 서로 지인 관계예요? 모르는 사이죠. 어허. 근데 거동이 좀 불편하신 걸 보셨지만 이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고 해요. 아이고. 그래서 집 앞에 빨간 차가 주차돼 있을 때마다 그게 다른 지역에 사는 아들 차로 생각을 한 겁니다. 세상에. 평소에 아들을 주려고 용돈을 꼬깃꼬깃 한 푼 두 푼 모아두고 아이고. 음식 같은 경우도 맛있는 거 떡이나 족발 같은 거 안 먹고 남겨두고 싸뒀다가 아이고. 빨간 차가 주차만 돼 있으면 아 우리 아들이 왔구나 싶어서 불편한 걸음인데도 차까지 걸어가서 이 지폐와 이 먹을거리가 들어가 있는 비닐 봉투를 차 손잡이에 달아두고 돌아오셨던 거죠. 아들이 어디 사는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아들이 같이 살다가 몇 년 전까지 이제는 타지로 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치매에 걸린 할머니께서 아들의 차 색깔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아들의 차 색깔이 있는 차만 보면 아들인 줄 알고 거기다가 이제 돈이라든가 주전부리 같은 걸 이제 매다 놓은 것인데 네. 매다 놓은 주전부리가 과자, 떡, 족발인데 이게 네. 정확히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셨어도 네. 아들에 대한 것만은 기억을 하셨던 겁니다. 아들한테 애틋한 정인데 왜 이유가 있을까요, 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분이 오래전에 남편이 열고 홀로 6남매를 키웠는데요. 아이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들을 이제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밖에 공부를 못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평생의 아픔으로 간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빨간색 차만 보면 아들이 왔겠거니 하면서 이렇게 용돈도 주면서 먹을 것도 주면서 놔두고 왔다고 합니다. 결국은 할머니께 저 돈을요 모두 21만 원이었대요. 다 돌려드리고요. 그 신고자분도 저희 사연을 듣고 애써 울음을 참았다고 하면 울먹울먹 했다고요. 경찰도 정말 가정의 달을 맞아서 5월 달이잖아요. 다음 달이 정말 울먹울먹해지는 그런 사연이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할머니 어르신 정말 건강히 오래 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